네, 이 시사저널 USA 대표 육성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좀 음질이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정컨대 좀 25만 달러를 요구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걸로 추정되거든요. 이렇게 내용만으로 된다면 봐서는 네. 그 먼저 이쪽에서 돈을 주면서 회유한 것보다는 죄송합니다. 시사저널 기자 측에서 먼저 돈을 요구하나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녹취록은 확실하게 태진아 씨한테 유리한 증거 자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 이 해당 기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이게 명확하게 공갈이냐 협박이냐는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 판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가 특정한 주식회사 업체를 가서 우리한테 광고를 실어주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 나쁜 기사를 써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갈을 해서 돈을 받았던 범죄에서 공갈죄로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것을 쓰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현행법상 공갈죄로 처분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네. 공갈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협박이나 죽이겠다 이런 것도 공갈에 해당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명예에 대해서 위협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공갈죄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선 변호사님, 태진아 측에서는 이 시사저널 대표, USA 대표하고 이제 그 기자하고 동일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들려준 그 녹취록 있잖아요. 어느 정도 증거로서 신빙성, 그러니까 채택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 일일이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만약에 저 녹취록에서 명확하게 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기사를 쓰겠다, 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가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공갈죄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 자료로 명확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별도로 태진아 씨가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도박죄의 혐의를 받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이 사실 양립할 수 있겠죠. 실제로 억대 도박을 하셨을 수도 있고 이걸 빌미로 공갈의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이런 사실이 없음에도 공갈을 했을 수도 양립 가능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녹취록만으로는 태진아 씨가 실제로 처벌 가능한 도박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렵고 결국 도박 혐의는 일시오락이냐 아니냐는 판돈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가름이 되는데 판돈을 지금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현지에 있는 카지노의 협조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지 업체가 이거에 대해서 협조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진실이 밝혀지긴 어려운 사안입니다. 지금 이 녹취록 내용이 지금 저희가 전달돼 왔는데 현장에 100만 원밖에 없다. 그리고 그래도 억대로 계산을 해라. 얘는 아웃이야. 이런 말을 했다고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USA 기자가 얘기하는 전제 사실 억대 도박설은 기초 사실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그럼 태진아 씨 말처럼 그럼 주장한 게 $1,000, $2,000만 바꿔서 게임에 응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고 재미삼아인 거라면요. 이거는 전혀 처벌 대상이 아닌 일시 오락 정도의 그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럼 도박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방금 태진아 씨 쪽에서 형사 법적 절차를 밟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갈 미수 만약에 그런 혐의가 있다면 그다음에 다르게 이제 그거를 이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명예훼손이나 다른 법 적용도 가능한 겁니까? 일단 US 기자분이 어떤 국적이 한국 국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에 허위 보도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명예훼손 타격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현지에서 민사소송을 통하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민사소송 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태진아 씨 측이 오늘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억대 도박 한 적이 없다. 결백을 주장했고요. 아들 이루 씨도 도박을 안 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 매체에 대해서 형사적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저희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자, 기자와 그 대표가 동일인이다. 이게 좀 밝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같은 사람이라면 또 다른 혐의고 공갈 미수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 자기 신분을 속인 것만으로는 죄가 되진 않지만 이 기자분의 어떤 신빙성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 지금 1인 2역을 하시면서 사람을 속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인격을 믿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수 있고요. 이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사저널 USA는 문을 닫을 수도 있을 만큼의 폐업을 당할 수도 있을 만큼의 어떤 페널티를 가지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태진아 씨 측이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에 대응해서 또 시사저널 측에서 앞으로 본인들도 2차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할까요? 일단 시사저널 입장에서 본인 혼자
바꿀 수 없다라는 예, 생각을 예.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억울한 심정이 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태진아 씨 말에 사소한 거짓말이 등장했을 수도 있다. 본인이 기억을 잘 못해서 거짓말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 좀 헷갈려서 진술을 잘못하신 부분을 그 반박하기 위해서 이루도 가서 했다라는 식으로 아니면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된다라는 식으로 도덕성의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예. 제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태진아 씨가 사실은 범죄 혐의나 이런 것들은 처벌받지 않겠지만 국민들한테 어떤 도덕성이나 그동안에 대중들한테 가졌던 신뢰감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태진아 씨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기자회견 굉장히 당당하게 하셨지만 예, 예.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한테 이런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좀 더 자세하게 사죄를 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맞지 않다면 해당 매체에서는 맞고소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자기들이 뭐 증거가 있다면? 뭐 소송 맞고소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예, 같고요. 예를 들면 그 공갈자의 피해자로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어떤 범죄가 된다거나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하지만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 우리 대한민국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외에서 도박을 한 게 좀 논란이 됐는데 진실 공방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홍준표 지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좀 다뤄볼 텐데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되던 날 출국을 해서 이튿날 골프를 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공직자로서 적절했는지 저도 좀 찾아보니까 과거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또 국회의원 시절에 이 골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니까 강하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난을 좀 했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해찬 총리한테 네. 골프 쳤다고 예. 고되게 호통쳤던 예. 예. 기억이 있어서 예. 그 기억력을 떠올리신다면 지금 외국 가서 골프 치지 않으셨을 텐데 개인적인 사견으로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경상도민들은요. 내가 경상도에 태어난 죄로 우리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겼다. 가난을 증명해야 되느냐. 네.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근무 시간 아닙니까? 특히 특별한 목적, 특히 외국을 나갈 특별한 목적도 지금 소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상 도민을 위해서 일하실 분이 외국에 나와서 과연 뭐 했는지 어떤 목적의 정당성도 사실은 없는 상황에서 또 아내분하고도 가셨죠. 또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데 비즈니스석에 앉아 계시다가 문재인 대표하고 마주친 전력이 있는데 또 이코노미석에 공교롭게 문 대표는 하셔 그 차이도 있고요. 어떤 경상도민의 혈세 가지고 이렇게 좀 부적절한 예산 집행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 가지 본인이 어떤 도지자로서 소신을 행사하면서 상처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있을 텐데 예. 그런 도민들한테 적절하게 소명하거나 해명하거나 이런 자리를 충분히 가지지 않고 예. 바로 회의를 가셔가지고 부적절한 그런 그러니까 골프는 죄가 없죠. 그런 예, 걸 예. 했다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예. 또 해명 과정에서는 뭐 골프피는 본인이 지급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러면 비행기 티켓은 혹시 도 혈세로 지급한 것은 아닌가? 혹시 체류하는 비용은 누가 됐는가? 그런 면에서는 부적절한 그 행동을 했다고 피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특히 예. 그 자리를 주선한 사람들이 어떤 그 기업인들이라고 하죠. 과연 경남도지사가 지금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가들이랑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금요일은 한국 시간으로는 엄연히 근무 시간이라는 점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이고 그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본인이 경상도민한테 적절한 사과나 유감의 표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변명만 하시지 부적절했다고 사과하시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도 네, 좀 말씀- 비판을 좀 네. 하고 있는데 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 그 조항이 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명확하게 들어간다고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 왜냐하면 그 모임이나 골프의 성격이는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부분이 이해 충돌이 있는 부분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공직자윤리법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고 개인적인 이윤을 추구해야 되면 안 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규정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기업인과의 만남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적절한 어떤 유착 관계에 있다라는 거 이게 밝혀진다면 위반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상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해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금요일에 업무가 다 마친 후에 뭐 비공식 일정으로 이 골프를 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공분을 사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골프를 치면 한 3-4시간 정도 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6시 정도에 골프가 마쳤다면 적어도 2-3시에는
시작을 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거든요. 보통 점심 먹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오후 시간 내내 이제 사적인 네. 유흥을 즐기신 거죠. 결국은 취미생활을 즐기신 겁니다. 미국까지 가셔가지고 네. 예.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 않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변명이라는 것은 네. 그 도민들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한국인이 한국 시간으로 기준을 삼으셔야지 미국은 뭐 금요일 날 오후에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자, 언제 뭐 다른 일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말 좀 늦게 귀국을 할 것 같은데 귀국 후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